여러분, PC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정말 많죠? 하지만 오랫동안 그 PC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바로 두뇌는 단 하나의 회사가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부품 회사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대한 산업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단순한 칩 제조사였던 인텔이 이 컴퓨터 세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해답의 첫 번째 단서는 아주 흥미로운 어떤 가격의 역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컴퓨터 완제품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그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품, 인텔 CPU의 가격은 거의 그대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0년대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텔은 세계 정상에 선 승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텔은 말 그대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 위협이 한꺼번에 닥친 거죠. 첫째, AMD 같은 회사들이 만든 복제 칩들이 나타나서 가격을 마구 끌어내리고 있었고요. 둘째, 델이나 컴팩 같은 PC 제조사들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가격 전쟁을 벌이면서 더 싼 부품을 찾아 헤맸습니다. 셋째, RISC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프로세서가 고급 시장을 통째로 뺏어갈 기세였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마지막 문제는요. 기존 PC의 구조 자체가 낡은 486 칩에 꽉 묶여 있어서 인텔이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칩 펜티엄을 아예 쓸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인텔의 시대는 끝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단순히 칩 하나만 잘 만들어서 파는 걸로는 안 되겠구나. 더 크게 봐야 한다. 칩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 즉 플랫폼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텔의 마스터 플랜, 플랫폼 전략입니다. 핵심 제품인 CPU와 그 주변을 둘러싼 부품, 즉 칩셋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가치와 통제력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한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었죠. 자, 그럼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정말 기발한 기술적인 한 수였는데요. 바로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근본부터 뒤엎어버린 겁니다. 이 그림이 핵심 문자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예전 시스템의 버스라는 건 PC 내부의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오직 486이라는 특정 CPU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낡은 도로였던 거죠. 그래서 더 빠른 펜티엄 CPU를 쓰려면 아예 고속도로 자체를 새로 깔아야 했습니다. 혁신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인텔이 만든 새로운 PCI 버스는 달랐습니다. 이건 어떤 CPU든 달릴 수 있는 보편적인 슈퍼 하이웨이였어요. 이로써 낡은 기술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고속도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인텔은 자신들만의 칩셋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CPU를 메모리 같은 빠른 부품에 연결해주는 똑똑한 비서 역할의 노스 브릿지. 다른 하나는 하드드라이브 같은 느린 장치들을 관리하는 물류 관리자 역할의 사우스 브릿지였죠. 이 두 개의 칩이 머더보드 전체의 새로운 교통 관제탑이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설계가 이루고자 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목표는 바로 CPU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 하나가 인텔의 비즈니스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CPU 독립성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첫째, CPU가 더 이상 다른 부품들의 느린 속도에 발목 접히지 않고 자신만의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덕분에 인텔은 이제 다른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더 빠른 새 CPU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죠. 셋째, PC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머더보드 하나로 저렴한 보급형 PC부터 최고급 PC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저 인텔 CPU만 바꿔 끼우면 됐으니까요. 순식간에 인텔은 혁신의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시장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전략이 정말 천재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플랫폼은 단순히 더 빠른 CPU를 쓸 수 있게 해준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더 빠른 CPU를 원하게, 아니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쓰는 USB 포트를 예로 들어보죠. 인텔은 이 새로운 표준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여기에 기가 막힌 속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USB 기술을 일부러 CPU 성능에 크게 의존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원래는 USB 칩이 해야 할 힘든 일들을 상당수 메인 CPU에게 떠넘겨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주변 기기를 USB에 더 많이 꽂을수록 컴퓨터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해결책은? 그렇죠. 인텔의 최신, 최고 성능 CPU를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건 마더보드에 심어진 일종의 트로이 목마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기술적인 청사진을 그렸다고 끝이 아니죠. 인텔은 이 계획을 업계 전체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거나 혹은 강요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AMD 같은 복제칩 회사들을 막는 거였습니다. 인텔은 자신들의 CPU와 노스브리지 칩셋을 연결하는 기술을 독점 비밀 기술로 묶어버리고 특허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서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조항을 넣었죠. 우리 기술을 쓰고 싶으면 써라. 하지만 우리 소켓에 딱 맞는 호환 칩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요. 쾅! 문이 닫힌 겁니다. 복제칩 회사들은 더 이상 인텔의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 된 거죠. 다음 과제는 전 세계 머더보드 생산을 꽉 쥐고 있던 대만 회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93년에 인텔이 처음 제안했을 때 대만 회사들은 싫다고 했어요. 낡은 486으로도 돈 잘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94년에 인텔이 초강수를 둡니다. 알겠다. 그럼 우리가 직접 머더보드 10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95년에는 ATX라는 새로운 머더보드 설계 표준을 공개해서 사실상 업계의 규칙을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야 인텔은 바로 그 대만 회사들에게 다시 찾아가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파트너가 됩시다. 이 절묘한 압박과 표준화 그리고 파트너십의 3단 콤보로 업계 전체를 손에 넣은 겁니다. 자, 이 모든 전략과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대한 플랫폼 전략이 가져온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개방, 폐쇄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플랫폼의 바깥쪽은 개방했습니다. PCI나 USB 같은 기술들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했죠. 덕분에 하드드라이브나 메모리 같은 부품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PC 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게 됐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즉 CPU 소켓과 칩셋은 철저하게 폐쇄했습니다.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왕국으로 만든 거죠. 그 결과는 다른 모든 부품 가격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지만 경쟁자가 사라진 인텔 CPU 가격은 굳건히 높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가격의 역설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8년 동안 하드드라이브 가격 폭락했죠? 메모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PC 평균 가격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인텔 CPU는요,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전략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 전략은 인텔만 부자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승자를 또 만들어냈죠. 인텔의 파트너가 된 대만의 제조업체들은 세계 머더보드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은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변 장치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게 만들되 가장 중요한 두뇌만큼은 절대 대체할 수 없게 만들어라. 바로 이 아이디어 하나로 인텔은 PC 산업 전체를 자신들의 그림에 맞춰 새로 그려버린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줍니다. 한번 이 개방과 폐쇄라는 전략의 틀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 주변의 기술 세계 곳곳에서 이 전략이 쓰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와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어떤 현대 기술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